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루너 랜더 강화학습을 발표할 강명주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강화학습은 경사강법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경사강법은 크게 두 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최적화 문제인데요. 경사강법 기반 알고리즘은 복잡한 탐색 공간에서 로컬 옵티마에 수렴하기 쉽습니다. 즉 전역 최적화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특히 비선형성이 강한 물리 엔진 환경에서는 전역 최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 신호가 희소하거나 노이즈가 많은 환경에서 학습이 불안정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극도로 민감해서 최적 조건을 찾기 위한 방대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사강법 기반의 강화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환경 및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너 랜더 시뮬레이션 환경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달 착륙선이 달의 지표면에 어떤 특정한 위치에 안정적으로 착륙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루너 랜더 시뮬레이션은 오픈 AI 짐에서 제공하는 고전적 제어 문제로 에이전트는 제한된 연료를 사용해서 착륙선을 지정된 지점에 안전하게 안착시켜야 됩니다. 두 다리가 모두 지면에 닿고 엔진이 정지되면 성공이 되겠고요. 충돌, 뒤집힘 혹은 지점 이탈 시에는 실패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고 정확도를 중시해야 되겠습니다. 루너 랜더 시뮬레이션 환경은 크게 두 가지 공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옵저베이션 스페이스, 두 번째는 액션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옵저베이션 스페이스는 크게 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착륙선의 좌표 XY, 착륙선의 속도, 각도와 각속도, 양쪽 다리의 지면 접촉 여부가 옵저베이션 스페이스의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션 스페이스는 에이전트가 가능한 액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0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고요. 1은 왼쪽 엔진 분사, 2는 주 엔진 분사, 3은 오른쪽 엔진 분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옵저베이션 스페이스에 따라서 에이전트가 해당되는 액션을 어떤 것을 선택을 할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신경망 구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때에 최적화할 때 사용이 된 것이 유전자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망 구조와 이 구조를 바탕으로 한 유전자 인코딩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신경망 구조는 그림과 같고요. 크게 입력층에서는 8개의 노드 그리고 2개의 은닉층이 있고요. 그리고 출력층은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력층 8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옵저베이션 스페이스의 8가지의 항목들이 입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출력층은 4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력층은 액션 스페이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0이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1이 나왔을 때는 왼쪽 엔진을 분사하는 형태로 액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은닉층은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레이어를 통과할 때에 계산될 때는 여기에 웨이트 값들이 쭉 이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유전자로 인코딩 할 때는 이 웨이트를 최적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염색체 구성은 이러한 웨이트와 편향들을 1차원 벡터로 직렬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모즘은 해당 벡터 자체가 진화의 대상이 되겠고요. 총 5,000개 이상의 파라미터, 즉 웨이트들이죠. 이 웨이트들을 최적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전 알고리즘 진화 프로세스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염색체 구조를 여러 개의 구성을 해서 랜덤하게 배치를 해서 하나의 파퓰레이션을 구성을 하고요. 이 파퓰레이션에서 각각의 크로모점들을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피트니스 펑션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룰랜더 시뮬레이션이 동작이 되면서 리워드의 값들을 이용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다음 세대로 넘기기 위한 셀렉션 과정, 그리고 셀렉션이 되어 있는 크로모점들을 가지고 크로스오버와 뮤테이션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세대를 구성을 해서 계속 반복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피트니스 펑션은 즉 피트니스 이밸류에이션에서 처리가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요 시뮬레이션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리워드 값이 나오는데요. 리워드의 총 합을 하나의 피트니스 값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피트니스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달 착륙선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착륙에 성공이 되면 리워드를 100원을 주고요. 각 다리가 지면에 닿을 때마다 플러스 10. 그리고 착륙 지점과 가까워질수록 포지티브 리워드를 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륙이 실패를 하거나 충돌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 100, 주 엔진을 사용했을 때는 마이너스 0.3, 측면 엔진을 사용했을 때는 마이너스 0.03을 리워드로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즉, 달 착륙선이 착륙을 할 때 제대로 착륙이 되고 그리고 연료를 가능하면 적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목표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전 연산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위 피트니스 값이 상위 55%에 해당되는 개체는 그대로 다음 세대로 넘겨주고요. 그것을 우리는 엘리트주의라고 합니다. 나머지 95%는 룰렛 휠 메소드에 의해서 다음 세대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 선택이 된 크로모점들을 가지고 크로스오버와 뮤테이션이 일어나는데, 크로스오버는 두 부모의 가중치 벡터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자손을 생성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일점 교차를 사용을 해서 처리가 되겠고, 교차 확률은 0.8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차가 이루어진 두 개의 크로모점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변이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변이는 돌연 변이가 되기 때문에 아주 낮은 확률로 처리가 되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0.02 확률로 처리가 되겠고요. 가중치 값에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크로모점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연 변이를 하는 이유는 개체군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지역 최적화를 탈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돌연 변이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전체적인 실험 설정 및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퓰레이션 사이즈는 100개로 지정을 했고요. 전체 세대 수는 500세대를 진화를 시켰습니다. 크로스오버 레이트는 0.8, 뮤테이션 레이트는 0.02, 엘리티즘 레이트는 0.05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세대별 적합도 진화 결과를 살펴보시면 그래프와 같습니다. 가로축에는 전체 세대 제너레이션에 해당이 되겠고요. 세로축은 피트니스 값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베스트 크로모점에 대한 피트니스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밑에 주황색 그래프는 평균 피트니스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대 초반에는 랜덤하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피트니스 값이 되게 낮은 값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피트니스 값이 좋은 개체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다가 한 180세대 이후는 대부분의 크로모점들이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유전자 알고리즘을 진행을 한 결과 180세대 이후에 적합도가 200점을 돌파하며 안정적인 착륙 정책을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전 알고리즘은 경사강법 없이 신경망 가중치를 직접 최적화해서 르노 랜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일관되게 달성하는 안정적인 착륙 정책을 학습했고, 유전 알고리즘의 병렬 탐색 특성은 경사강법 기반 방법론이 겪는 지역 최적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물리 기반 제어 문제에 진화 연산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